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5장 공공선택이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다수결 제도의 추가적인 논의 중에서 158페이지 중위투표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웬 블랙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두 번째 중위투표자 모형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름에서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가 어떤 최종 의사결정권을 선택에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블랙 나와 있는데요. 사람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개념 한번 볼까요? 개념. 간단해요. 이게 메디안해서 중간에 위치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안건을요. 선호를 순서대로 투표자를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투표자들이 뭐 딱 위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쪽, 우쪽, 중간 이게 만약에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쫙 선호별로 나열했을 때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중위 투표자라 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가 되고요. 자, 여기 화살표에도 나와 있어요. 투표자를 가장 적은 양의 공공재를 선호하는 사람부터 이 공공재 수량이라 할 때 많은 양을 선호하는 이렇게 쫙 순서대로 있을 때 작은 거, 많은 거, 중간 이 사람이 이제 중위 투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블랙은요.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요. 중위 투표자의 선호가 투표 결과로 나타남을 일반화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투표의 결과가 다수결 제도에서 이긴다, 채택된다. 요게 중위 투표자 정리예요. 별거 없어요. 네. 자, 밑에 박스 한번 볼까요?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봉형이면 단봉형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다수결 제도 할 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단봉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항상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선호가 채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설명. 두 번째 설명. 자,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실까요? 그림.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공공재 수량이 되는 거고요. 수직 측에는 이제 효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공재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G1부터 뭐 G2 이렇게 있어서 점점점에서 G5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축에는 이제 효용하게 되는 거니까 위에 클수록 효용이 더 커져서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설명 1번 볼게요. 5명의 투표자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다음과 같은 단봉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개인 1은 G1만큼을 제일 선호하고 나머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가 이제 효용이 가장 극대가 되는 거죠. G2는요. 여기를 제일 선호하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G5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5 다섯 번째 투표자는 여기를 선호하고 효용이 극대고 나머지는 효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2번. 그림과 같이 개인들의 선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G3, 여기 G4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G3잖아. 이 사람이 중위 투표자다. 중간에 한자로 쓰면 위치했다. 자리 위자거든요. 이렇게 위치한 사람을 중위 투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다수결 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공공재를 공급할 때 5개의 대안 중에서 어떤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꽁돌세 방식으로 하나씩 토너먼트식으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G1하고 G2를 대결한다 할게요.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1하고 G2를 만약에 대결하게 되면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대결할 때 첫 번째 사람은 G1을 제일 선호할 텐데 두 번째 사람은 G2를 선호하고 세 번째는 G3를 좋아하지만 차선책으로 뭘 좋아한다? 그래요. G2를 좋아해. 세 번째 사람은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더 밑에 있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G1과 G2를 대결하면 G2가 승리를 하고요. 자, G2가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G3랑 대결합니다. 그러면 G2를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G2를 좋아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G3를 좋아하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객관식에서는 그냥 이 개념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6번 똑같이 이렇게 토너먼트로 대결을 하게 되면 7번 볼게요. 결론.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단봉형이 되면 다수결 투표제 하에서는요. 이렇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선호하는 G3가 채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3가 채택된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중위 투표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사점 한번 볼게요. 3번 시사점. 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라고 하면 현실에선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1번 볼까요? 중간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 그룹, 메디안 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어떤 의사결정에 각종 결정에서 독점을 하고 막강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을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양당제 흐름 하에서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선거가 박빙이잖아. 그럼 어딜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요. 당연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점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막강한 어떻게 보면 독점력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독점력을 보유하게 되고요. 2번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중간 선호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게는 불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치? 여기 G3만큼을 생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일 자기가 선호하는 만큼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대안보단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160페이지 가보시면요. 중위투표자 정리에 입각했을 때 계산 문제인데 그 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자, 심층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출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객관식 때 조금 많이 유사한 문제를 더 볼 거야. 근데 이 문제 하나만 잘 보세요. 설명이 엄청나게 많긴 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정 볼까요? 자, 3명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개인 1, 2, 3이 있어가지고 공공재 공급량이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할게요.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일정한데요. 각 개인은 N빵해서 전체 비용의 3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합시다. 자, 공공재 공급량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선 그 전 단계에서 자, 개인의 수요가 거기 보시면 D1, D2, D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공재 생산 파트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으로 수요 곡선을 합해요. 거기 잘 나와 있어. D. 요거는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수직으로 합했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상정을 할게요. 요런 식으로 있어. 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우리 사물스 모형에서의 공공재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어떻게 구했죠? 그렇습니다. 편익의 합을 한계 비용과 같게 놓게 보는 거죠. 요걸 다 더하는 거야. 한계 편익이지 이게 한계 편익. 다시 쓸까요? 얘 같은 거야. 한계 편익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한계 편익.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메이션 해가지고 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게 바로 어느 수준이냐면 여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잘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사무엘슨의 최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한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자, 3명의 수요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누가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였냐면 D2 이 사람이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2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그럼 방법은 이 D2를요 3배 곱해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N빵 하니까 얘가 대표자 나오세요 하니까 얘가 대표로 나와요. 대표자로 나오고 그냥 문제 풀 때도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 사무엘슨의 모형일 때는 요거 이용해서 그냥 쫙 부시면 되고요. 중위 투표자가 대표자로 나왔을 때 거기 보시면 MC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1 얘가 3분의 1 MC 이게 이제 더 낮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대로 제가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적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따로 거기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했을 때 최적 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 계산 문제. 거기 왼쪽에는 말이 있어서 뭐 2개를 할 때 일이 반대하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그걸 보시면 돼요.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그걸 별표를 하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계산 문제 별표 5개 하세요. 그게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이긴 한데 해볼만 합니다. 자, 우선 거기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예제 한번 보시죠. 예제. 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PA, 이 사람은 30-Z, 그 다음 PB, B의 수요 곡선이고 B의 선호를 나타냅니다. 40-Z, PC, 90-2Z 이렇게 있죠. 자, 한계 비용은 60으로 일정하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사무엘슨 방식에 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걸 다 더해. 이게 편익을 뜻하는 거잖아. 계속 얘기하지만 한계 편익이라고 쓸게요. A. 그래서 가경을 다 더합니다. 이렇게. 자, 3개를 다 더하면 70, 160 마이너스 4Z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계 비용 요거랑 같게 계산하는 거잖아. 편익합. 한계 비용이 얼마라고? 60이에요. MC가 60이다 그러면 얘가 MC가 60과 같을 때 이렇게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무엘슨의 사회적 최적 생산을 결정합니다. 밑에 그림 잘 그려 있습니다. 수직으로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2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Z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25.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중위 투표자 정리를 사용한다 그럴게. 그러면 누가 중위 투표자예요? 이 사람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중위 투표자로 나옵니다. 중위 투표자로 등장하게 되고 오케이. 이 사람의 선호와 비용을 N빵 하는 거잖아. N빵 하게 되니까 3분의 1 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 60인데 3분의 1 하니까 20 이렇게 돼서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랐을 때는 요 B가 대표로 나오고요. 여기 40-Z. 자, 비용은요. N빵 해가지고요. 3분의 1 MC 해서 20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요걸 푸는 거야. 중위 투표자의 그러니까 생산량. 그러니까 두 개가 다수결 원리에 따른 중위 투표자의 선택이
사회적인 최적 선택과 같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Z는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설명이 좀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건 연습하시고 계산하시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과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랐을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위투표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162페이지. 보웬 블랙의 다수결 모형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보시면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공공재 공급량이 유일하게 결정되고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과 일치할 수가 있다. 일정한 조건이 될 때. 여기선 지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 두 개가 다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보웬 거기 나와 있는 블랙 모형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163페이지 비슷합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위투표자 모형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온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중위투표자의 요게 정확하게 MC를 3분의 1 했더니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랑 같아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우연의 일치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까지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쭉 162페이지, 163페이지는 그냥 X 하세요. X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중위투표자의 원리랑 요 계산하는 문제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위투표자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투표 거래,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